자, 김잔잔의 현금 관리 시리즈. 오늘 영상에서는 이 RP에 대해서 간단 소개와 장점 2가지, 활용법 2가지까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심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 소개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소비자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시간이 지나면 돈과 이자를 은행에서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증권사, 은행에서 증권사로 주체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는 돈과 이자를 주고,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하죠. 아니, 이거 은행은 그래도 뭔가 은행이 주는 든든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증권사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 상품과 같은 경우는 이 증권사에서 돈을 받음과 동시에 이 국채를 담보로 소비자에게 맡겨둡니다. 그러니까 내 돈만큼 보증금, 담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국채는 우리나라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국채가 망하면은 은행도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정하고 안정 자산을 담보로 맡기면서 그 대신에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럴 일은 사실 전 절대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증권사가 잘못되더라도 이 국채를 이 소비자는 담보를 맡았기 때문에 혹시 증권사가 잘못되더라도 이 담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걱정 없이 증권사에게 돈을 맡길 수 있다. 요게 바로 RP의 핵심적인 구조다. 그래서 이 RP의 장점 2가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드린다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자는 기준금리가 있고, 기준금리에 약간 은행이 좀 더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 하도 안 오니까 증권사는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쳐줘서 증권사의 이자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는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RP 역시 은행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에 넣어놓는 사람보다 소폭 앞서갈 수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수시 입출금형의 경우 자유롭게 넣고 빼면서도 일할 계산을 해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매일 이자를 타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RP는 수시형,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형과 약정형, 약정 기간을 두고 거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랑 예적금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은행보다 이자가 높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시형의 경우는 이자율이 다소 낮고, 약정형의 경우는 약정 기간 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 더 쳐준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RP 매수에 들어간 화면인데요. 이건 모두 약정형입니다. 보시면은 일반 RP 7일짜리가 있고 60일짜리가 있죠. 이렇게 초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RP다. 또 이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예적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하고 뭐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RP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넣고 이거를 매수, 7일짜리 넣고 싶네 하면은 매수 클릭만 하면 끝. 60일짜리 하고 싶네, 매수 클릭만 하면 끝. 이 편의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7일 동안 넣어 놓으면은 약정 만기 이율이 3.30%다. 연이율 기준이고요. 하지만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은 약정 만기 이율도 높아지겠죠. 3.5%로 올라갑니다. 3.3%에서 3.5%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두 개는 모두 약정형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이율이 1.7%, 1.7%로 훅 떨어진다는 거. 중도 해지하면은 항상 어쩔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초저위험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저위험도 아니고 초저위험이다, 안심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도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어서 복습차 살펴보면 단기 구간에서 이 현금관리 시리즈가 모두 현금을 단기적으로 굴릴 때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단기 구간에서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 이미 이렇게 다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었다. 이미 부자들은 이런 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량한 채권을 담보로 거래 안정성 제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채, 그리고 국채 정도 되는 아주 안정적인 채권들만 담보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RP, 활용법 두 가지까지 저 김잔잔이 짚어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식을 사고 남은 돈.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현금이 쫀쫀따리든 더 좋은 기회를 보고 매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이 주식 계좌에 현찰을 넣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 계좌에도 이자를 조금씩 쳐주긴 하지만 이 주식 계좌에서 이자를 쳐주는 것은 은행 이자보다 덜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투자자 예탁금 규모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나라에만 60조, 70조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나게 거대한 자금들을 그냥 투자자 예탁금에 넣어두면은 증권사만 개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남은 돈들은 그때그때 제깍제깍 바로바로 증권사 어플에서 RP 매도를 해두고 그 찰나의 순간마저 아주 영끌로 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면은 굿! 게다가 어떤 증권사들은 주식 계좌 자체가 CMA 통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미 CMA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실 수 있지만 이 순수하게 RP를 드는 것은 CMA 통장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품을 들여서 한 만큼 이율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가 큰 분들일수록 더더욱 이 RP를 주요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목돈 파킹 하실 분들.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당장 투자하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기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이 시국에서 은행 가서 예적금 또 파서 하자니 복잡하고 할 때 그냥 심플하게 RP, 아까 보여드렸죠? 그냥 버튼 몇 개로 RP 매수 이렇게 찍어주면 끝나거든요. 그것도 기간 맞춰서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목돈 파킹 하실 분들도 RP 매수로 현금 관리를 하실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현금 관리 시리즈 첫 번째 RP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선 이어서 MMF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꿀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무료로 드리는 대신 좋아요, 구독으로 보답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컨텐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잔잔이었습니다.